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죠. 테마 5, 정보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자, 이건 뭐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왜 그랬는지의 원리는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우리 암기 코드가 있었잖아요. 차, 안, 땡, 땡. 이 땡자는 할인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은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미래에 얼마 되겠다를 구해서 땡겨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1 플러스 R의 N승. 이때 R은 할인율을 얘기하는데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R 값은 퍼센트가 없는 할인율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말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건데 할인율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뭘 쓸 거냐면 요구 수익률을 써요. 요구 수익률. 우리 요구 수익률 배웠죠?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에요. 뭐의 합이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 이때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다? 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무위험률,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 배웠던 건데 일단 할인율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10%다라고 한다면 R은 얼마? 퍼센트 없는 거니까 0.1. 그럼 1 플러스 R은 1.1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몇 년을 땡길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30초 컷이에요. 30초에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차 안 땡긴다. 자, 보죠. 자, 1년 후에 역사가 들어설 정보가 있다. 자, 2번인데 정보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차 안 땡이죠. 차 안 땡. 이건 그냥 딱 보고서 대입만 해서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보니까 자, 금액 차이고 개발이 안 될 확률 땡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죠. 자, 먼저 금액 차이를 알려면 들어서면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래요. 간단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공 6개 딱 뗐을 때 8억 8천이면 얼마? 880, 공 6개 이렇게 될 거고 6억 6천이면 660, 공 6개 이렇게 될 거예요. 공 6개는 이따 치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를 얘기하니까 자, 금액 차이는 얼마? 220. 자, 곱하기 자, 개발될 확률과 개발 안 될 확률이 있을 텐데 들어설 가능성이 40%래요.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60%가 되겠네요.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근데 얘가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 몇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럼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60%가 아니라 얼마? 0.6을 써줘야 되고 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줄 건데 여기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럼 할인율이 10%라는 얘기고 R은 얼마? 0.1.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이겠네요. 1.1. 몇 년을 땡겨야 된다? 1년. 1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1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한번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20 이렇게 나오겠네. 자, 120의 정체는 1억 2천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30초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자,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근데 29에 나왔던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이 문제의 유형은 별달리 특별히 뭔가 응용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1년이 아니라 2년 나오면 1 플러스 R에 2승 써주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 자, 얘가 중요한 거. 얘가 가장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6억 500만 원이래. 1000만 원 단위가 없어요. 이게 주의해야 돼. 그럼 얘는 650이에요, 605예요. 605라고 써야 돼. 얘를 605 쓰고 공 6개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3억 2,500만 원이 아니에요. 3억 1000만 원 단위가 없고 25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얼마? 302.5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돈을 1000만 원을 빼놓고서 이걸 어렵게 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정보 현재 가치는 차 한 땡이니까 그럼 605 빼기 302.5 하면
302.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302.5. 자, 그 다음에 개발될 가능성이 50%니까 안 될 가능성도 50%. 그럼 여기에다가 0.5 이렇게 할 거고. 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R은 0.1이겠죠. 그럼 1 플러스 R은 1.1에 몇 승? 2승. 2년이니까 2승. 이렇게 하면 계산기에다가 302.5 곱하기 0.5 나누기 1.1을 몇 번?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 125 이렇게 탁 나왔대요. 얘의 정체는 1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 문제가 이식 후에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뭘 잘못했냐면 얘를 650으로 한 거예요. 605가 아니라 얘가 325가 아니라 302.5라고 했다는 거.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간단한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건 금액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차이예요. 자, 네 번째 33회에 나왔던 문제 보죠. 정보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나왔을 때 차 한 땡이니까 자 12억 1천만 이렇게 나왔네요. 2억 1천만 원이면 210인데 12억 1천만 원이니까 1210 이렇게 공 6개 있을 거고 4억 8,400만 원이면 48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얼마? 1210 빼기 484 하면 7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726 나올 거고. 자, 개발될 가능성이 45%니까 주의해야죠. 안 될 가능성은 얼마? 65%가 아니라 55%라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몇 원 나오니까 퍼센트 없는 거니까 0.55 10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0.5. 자,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10%니까 R은 0.1이죠. 그럼 1 플러스 R은 1.1에 몇 승? 2승. 얘가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럼 차 한 땡만 대입해서 726 곱하기 0.5 나누기 1.1 나누기 1.1을 2번 하면 값은 얼마? 330 이렇게 탁 나왔대요. 3억 3천만 원. 이 문제 나오면 뭐 무조건 보너스로 풀 수 있어야죠. 35회 올해 나왔던 문제 풀었어야죠. 무조건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무조건 쉽게 찾았어야 되고. 자, 정보 현재 가치. 자, 14억 3천만 원이래요. 4억 3천만 원이면 430인데 14억이니까 1430 이렇게 될 거고 8억 8천만 원이니까 8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차 한 땡이니까 1430 빼기 880 하면 550. 자, 그 다음에 개발될 가능성이 60이니까 안 될 가능성은 40%. 그러면 0.4.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몇 승? 1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년만 땡겨오면 되겠죠. 1승. 그러면 550 곱하기 0.4 나누기 1.1 하면 200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2억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이거 나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 찾아야 되고. 정보 현재 가치 하나 외워놔야겠죠. 차 안 땡긴다 할인한다. 자, 넘어가서 테마 6 보죠. 소매인력 법칙 확률 모형. 자, 올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올해 36회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이죠. 내년 36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기서 얘 아니면 얘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놔야 돼요. 봅시다. 자, 이론 문제 잠깐 본다라면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었어요. 얘를 좀 더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레일리를 발전시킨 게 허프의 모형이에요. 얘는 소매인력, 인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걸 인력이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중력 모형이라고 하고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원리가 두 개의 도시가 있을 때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소비자를 A가 더 잘 잡아당기냐 B가 더 잘 잡아당기냐 이걸 연구했던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A 도시, B 도시. 그럼 두 도시가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 상호작용을 얘기했던 것이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의 도시, 세 개 없어요. 딱 두 개만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도시의 상호작용이고, 도시는 크게 본 거니까 거시적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허프의 확률 모형은 여기에 소비자가 있을 때 이제 점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얘는 A 점포, 여기에 B 점포, 여기에 C 점포, B 점포, C 점포, 여러 개의 점포가 여기에서 소비자를 얼마나 더 잘 잡아당기겠냐라는 점유율, 확률을 연구해서 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냐, 소비액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그럼 차이는 얘는 두 개의 도시였죠. 얘는 두 개가 아니라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개까지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네 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얘는 두 개인데 얘는 다수고, 얘는 도시인데 얘는 점포잖아요. 그럼 점포니까 좀 더 자세히 봤죠. 그래서 얘를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차이는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했었어요. 이 크기는 도시의 크기고, 근데 얘는 허프는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점포의 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마찰계수는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도 있고 3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낸다라면 마찰계수가 얼마다라고 제시한 거를 확인해야 되겠네. 그래서 무조건 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라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어요. 얘까지만 나오다가 지금까지 3, 4회는 다 2만 나오다가, 아니 33회까지 2만 나오다가 3, 4회 1도 한번 나왔어요. 1도. 0도 나올 수 있어요. 0 하나 주의해야 돼요. 자, 5의 영승이면 얼마? 1이에요. 모든 값의 영승은 1이에요. 10의 영승도 얼마? 1. 2의 영승도 얼마? 1.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값의 영승은 1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어찌되거나 여기 허프 확률 모형은 마찰계수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으니까 얼마로 마찰계수를 써라,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순서를 먼저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해놔야 돼요. 이게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계산 문제. 자, 첫 번째, A 도시나 점포로 똑같아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구하려면 먼저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한다. 각각의 유인력. 자, 일단 얘가 허프의 확률 모형이면 마찰계수를 줄 거예요. 보통 2로 줬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A 유인력도 구하고, 얘도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크기는 인구수가 대변하는 거예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 그럼 만약에 구했더니 A 유인력이 30이 나왔고 B의 유인력이 만약에 20이 나왔다고 해보죠. 자, 이 말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가 있을 때 얘가 끄는 유인력을 거리 제곱분의 크기 하니까 30이 나왔고, B의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크기 하니까 20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200명이 있을 때 야, A로 몇 명을 데려올까라고 한다면 A로 데려오는 비율을 알면 되겠네. 만약에 A가 끌어오는 비율이 50%라고 해보죠. 그럼 A가 몇 명 데려온다는 거예요? 200명의 50%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명이 아니라 몇 명이니까 퍼센트 없는 비율 0.5를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A가 끌어오는 비율이 20%라면 200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40명 이렇게 되겠네. 그럼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비율을 계산하는 거다. 자, 근데 비율이 A 유인력의 비율이죠. 그러면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A 유인력이 어디를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A께 위에. 아래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전체나 기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분의 A 유인력, 이게 A 유인력의 비율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죠. 비율 나올 때 여기에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A 유인력이 위에 간다. 그러면 A께 30이었고 B께 20이었으니까 전체는 얼마? 50. 두 개 더하면 되겠고 A께 얼마? 30. 계산하면 얼마? 0.8. 몇 퍼센트? 80, 아니 0.6이죠. 죄송해요. 0.6. 그럼 몇 퍼센트다? 6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6, 60%. 자, 그렇다면
200명이 있는데 60%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60%로 잡아당긴다면 0.6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200명 곱하기 여기에다가 200명 곱하기 0.2 하면 얼마? 120명이 A가 데려오겠다. 그럼 나머지 80명은 B로 가겠지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이제 한 단계 더 추가한 것 뿐이에요. 사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각각의 뭘 구한다? 유인력을 구한다.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A로 데려올 사람을 구하려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한다가 이게 핵심이죠. 자,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A 유인력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전체분의 A 유인력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했어요. 비율을 구하면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해봅시다.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뭘 한다? 각각의 유인력 구한다. 두 번째 A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하려면 A 유인력의 비율, 이걸 줄여서 A의 유입 비율이라 그래요.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A, B 사이에 C가 있더라. 자, A, B 사이에 C가 있더라. 우리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A, B 사이에 C가 있더라. A, B 사이에 C가 있는데, 자, A로부터 5, B로부터 10, A 인구수는 5만 명, B의 인구수는 10만 명, C는 3만 명이 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간단히 한번 보죠. 자, A가 이렇게 있고 A는 5만 명,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는데 B는 10만 명. 여기에 있는데 이 거리가 얘는 5km, 얘는 10km. 자, 근데 이제 주어진 값이 이렇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문제를 빨리 쉽게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계산 문제일 때. 실제 5만 명의 크기냐 10만 명의 크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크기는 A와 B가 상대적으로 몇 배 크냐가 더 중요해요. 거리도 5km, 10km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는 이 소비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몇 배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분이라는 거 알죠? 약분. 가장 간단한 수로 표현한다는 걸 약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한 값을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약분 한 값을 쓴다. 그럼 크기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그럼 크기는 1이고 얘 크기는 2라고 놔도 괜찮아요. 자, 거리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놔도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기끼리 또는 거리끼리 간단한 수를 약분해서 풀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있는 값 그대로 풀어도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약분하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진다면 약분하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해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문제에서는 소멸력 법칙으로 했을 때 C에서 A와 B로 각각 얼마씩 가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먼저 보죠. 자, 첫 번째 해야 될 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는 거죠. 자, A의 유인력 어떻게 구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 얼마? 1. 1의 제곱분의 1. 그럼 값이 얼마? 1. 자, B의 유인력 구한다라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 얼마? 2. 2의 제곱분의 크기 2. 그럼 4분의 2죠. 값은 얼마? 0.5. 2분의 1이니까 0.5죠. 자, 두 번째,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분의 A 거죠. 자, A는 1이고 B 거는 0.5예요. 전체는 얼마? 1.5. A 거 얼마? 1. 자, 1.5분의 1이죠. 자, 이 값을 계산해도 되고,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1 나누기 1.5 하면 1 나누기 1.5 하면 0.6666이죠. 그럼 이거 0.6으로 대신 놓을 수도 있겠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분수가 안 떨어지면 그냥 분수로 내버려줘야 돼요. 이 자체가 비율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비율이에요. 이 비율만큼 데려올 건데, 여기에 소비자 수가 얼마 있었냐면 C의 소비자 수가 얼마? 3만 명이에요. 여기에다가 3만 명, 이렇게 3만 명을 곱했을 때 여기 나오는 숫자가 A가 데려오는 사람 수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눠진 거 굳이 0.666 이거 쓸 수 없잖아요. 분수로 계산하는 거야. 이 분수는 이런 거죠.
1분의 1.5 곱하기 3만.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 곱하기 3만 나누기 1.5. 1은 안 해도 되니까 3만 나누기 1.5 되겠죠? 얼마 나와요? 2만. 2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로 데려오는 것이 몇만 명이다? 2만 명이다. 그럼 나머지 만 명은 어디로? B로 가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소개시켜 준 건 이 비율이 안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해서 당황하면 안 돼요. 분수로 계산하고 사람 수를 쪼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분명히 몇 명으로 딱 떨어지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값이라면 분수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수로 내버려 두고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2만 명, 만 명 이렇게. 자, 24회에 좀 어렵게 느껴졌다는 건 이 비율 자체가 나눠지지 않는 값을 줘서 어렵게 느껴졌던 건데 안 나눠지면 그냥 분수로 계산하면 돼요. 명을 여기에 1.5명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출제자가 알아서 잘 떨어지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일리의 소멜리어 법칙을 또는 허프의 확률 모형을 계산할 때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게 좀 더 간단할 수 있다. 약분 안 하고 풀어도 답은 똑같아요. 자, 두 번째 보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죠. 4번 33회에 나왔던 문제. 자, 보니까 자,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액은 얼마냐? 월 소비액이 얼마냐? 일단 모르겠고 우리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보죠. 자, A도시가 여기 보니까 C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A로 몇 명 가고 B로 몇 명 가서 각각 돈을 얼마씩 쓰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5만 명, B는 3만 2천 명 이렇게 나왔고, 자, A에서 C까지 거리가 5, B에서 C까지가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약분이 바로 쉽진 않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공색이 없앨 수 있을까요? 공색이 없앨 수 있지. 그럼 얘는 크기가 50, 얘는 얼마? 32. 얘도 약분이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럼 5, 2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각각 해봅시다. 첫 번째, A의 유인력 구할 수 있죠. A 유인력은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거리 얼마? 5의 제곱분의 50. 5의 제곱은 얼마? 25.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면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B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2의 제곱분의 32. 2의 제곱은 얼마? 4. 그럼 얘는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면 비율은 A 유인력이 위에 가야겠죠. 전체분의 A 유인력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전체는 얼마? 10이죠. 2, 8이니까 12 이렇게 하게 됐네. 얼마? 0.2. 이게 비율이죠.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하면 20%.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0.2인 거예요. 0.2. 여기에다가 이제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명 데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렵게 좀 보이려고 했으나, 자, C 신도시의 소비자의 추정액이 10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원 떼고 10억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수 대신에 돈으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A에서 얼마 쓸 거냐, A로 몇 명 갈 거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명 대신에 원만 붙인 것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10억 원 대신에 명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0.2 곱하면 얼마? 2억 원 명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냐면 2억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8억 원 어디에? B로 가서 쓰겠지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억, B는 8억. 사람 수 대신에 돈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A 유인력, B 유인력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구하는 게 뭐다?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는 게 얘가 포인트예요. 그럼 전체분의 A 유인력이 위에 가야 된다 해서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건 소비액을 곱하건 그러면 A의 사람 수든 A의 소비액이든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또 문제 안 돼요. 일단 여기에서 힌트는, 야, 이렇게 나왔을 때 공이 많이 붙으면 간단한 약분해서 쓰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네. 이거 하나 힌트를 얻고서 연습하시면 되고. 자, 6번 봅시다. 6번. 자, 20배 변형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이 하나 잠깐 나왔어요. 자, 보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계산 문제는 똑같아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나. 자, 보니까 면적이 나왔고 여기에 거리가 나왔죠. 그럼 각각의 유인력을 구할 건데 여기에
이거와 이건 약분할 게 없고 얘 약분할 수 있어요? 공 3개 없앨 수 있겠네. 간단한 값으로 표현해서 공 3개 없애고 보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건 각각의 유인력이죠. 자, A의 유인력 한번 구해보죠. A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5의 제곱분의 죄송해요.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5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5. 자, B의 유인력을 구하면 2의 제곱분의 20. 2의 제곱은 4니까 계산하면 얼마? 5. 똑같네. 자, 그럼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B유를 구하면 전체분의 A 거죠. 전체 10, A 거 5. 그러면 0.5겠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사람 수가 계산할 건데 여기서 이제 별표 쳐야 될 것이 여기다가 자 70%만 여기에 할인점을 이용한다라고 나왔어요. 70%만. 일단 우리가 허프 모형 나왔는데 제가 이걸 그냥 2라고 그냥 썼네요. 공간 마찰 계수가 2니까 여기에 제곱 쓴 거예요. 허프는 여기에 마찰 계수를 주어질 건데 마찰 계수 2라고 했으니까 2로 썼고, 근데 중요한 건 70%만 할인점을 이용한대. 그럼 여기 보니까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10만 명인데 이 10만 명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라 70%만 소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바로 여기다가 체크해 줘야 돼. 소비자는 10만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다. 소비자는 7만 명이라고 해야 된다. 이 소비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제 가능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효 소비자는 10만 명이 아니라 얼마다? 7만 명.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7만 명. 7만 명을 곱하면 얼마? 3만 5천 명 이렇게 되겠네. A로 3만 5천 명 가면 나머지 B로 3만 5천 명. 일단 얘가 몇 퍼센트? 50%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보니까 자, 다르했을 때 A의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은 유인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율,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프로? 50%. 50%인데 여기에 5만 명이 아니라 소비자를 얼마로 해야 된다? 7만 명으로 해야 돼요. 얘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3만 5천 명 이렇게 해야 된다가 이게 핵심 포인트. 자,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전체가 소비자가 아닐 수가 있다. 일정 비율만 소비자일 수 있으니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뒤에 단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 앞에 건 따로 볼 게 별로 없어. 근데 여기에서 허프 확률 모형 나올 때 마찰 계수가 얼마인지 또는 여기에 유효 소비자 수가 몇 퍼센트인지 이건 좀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단이라고 나온 조건을. 자, 28회 한번 보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차이는 3개가 나왔다 뿐이네. 3개. 약분할 수 있겠어요? 약분할 수 있겠어? 일단 보죠. 거리는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5, 10, 15니까 얘는 얼마?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놔도 되고, 크기 약분할 수 있겠어요? 뭔가 잘 어려워. 그냥 공 하나씩만 뗍시다. 능력껏 해도 괜찮아. 네, 나 수학 잘했어. 네, 공 하나씩만 딱 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떼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죠. 3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A의 유인력 이렇게 계산한다라면, 자, 허프의 모형이니까 마찰 계수를 봐야 되는데 마찰 계수를 2라고 쓴대요. 그럼 제곱을 쓰면 되겠네. 자, A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50 이렇게 쓰면 되겠죠. 50 나왔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거리가 얼마? 2의 제곱분의 30. 2의 제곱은 4죠. 30 나누기 4 하면 30 나누기 4 하면 7.5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점 나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C의 유인력은 보니까 거리가 얼마? 3의 제곱분의 45. 3의 제곱은 얼마? 9. 그러면 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두 번째 A로 얼마 데려올 거냐를 알려면 A의 유인력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A의 유인력의 비율을 알려면 전체분의 A 거죠. 자, 전체 더하면 50, 62.5네. 62.5분의 A가 얼마? 50.
자, 그럼 얘가 얼마냐? 계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얼마라고 물어봤으니까 50 나누기 62.5 하면 얼마? 0.8 이렇게 나오죠. 0.8 몇 퍼센트? 80%다 라고 80% 찾으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문제가 이제 얼마를 쓰겠냐라고 했어요. 자, 0.8만큼 비율인데 여기에 X지역의 주민이 몇 명? 4,000명. 근데 보니까 모두 구매자래. 그러면 유효 소비자는 4,000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4,000명을 이렇게 곱하면 몇 명? 3,200명이 A로 데려오겠다라고 한 거죠. 얘가 얼마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건 곱하기 하나만 더 하면 되지. 1인당 얼마 쓴대요? 35만 원씩 쓴대. 여기다가 35만 원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공이 몇 개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숫자가 일치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112가 나올 거야. 112. 공이 몇 개냐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12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35 곱하기 3,200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몇 억이냐 몇 천만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원리는 똑같아요. 각각의 유인력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해서 거기다가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 여기에 좀 더 하나 응용하자면 돈 얼마 쓸 거냐라고 하면 한 사람당 쓰는 소비액만 곱하면 되겠네. 단 주의할 건 얘가 지금 모두 구매자라고 했지만 만약 여기서 80%만 구매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 써야 돼요? 소비자 수는 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4,000명이 아니라 3,200명을 곱해야 한다는 얘기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약분을 해도 되고 그대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값은. 근데 이제 편할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수학적인 센스나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좀 빨리 풀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반복 연습하면 누구나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자, 얘가 이제 34회네요. 아까 재수없는 회차가 3, 4였죠. 네.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건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걸 준비했다라면 이 정도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하나 하는데 1분 걸릴까요? 연습하면 1분 안 걸리게 풀 수 있어요. 사실 계산기만 빨리 누를 수 있는 연습 반복 연습만 하면. 얘를 한번 보죠. 어떤 건지. 자, 허프의 모형을 이용해서 A의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서 무슨 또 착오를 했대. 자, 마찰 계수를 잘못 적용했대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대. 그래서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잘못 추정한 매출액과의 차이가 얼마냐,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건 특별한 뭐 응용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배웠던 대로. 자, 그러니까 문제는 자, 올바르게 하려면 마찰 계수를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돼서 마찰 계수 얼마로? 1로 대입했다. 그랬을 때 얼마의 차이가 있겠냐? 몇 명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겠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몇 명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2번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 약분할 수 있겠어요? 약분하는 게 좋으면 하고 난 그냥 그대로 좀 할래 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거리는 약분이 되죠. 얘가 1, 얘가 2, 얘가 1. 약분할 때 특히 얘와 얘를 약분하는 게 아니라 거리끼리 크기끼리 약분하는 거예요. 자, 면적도 약분할 수 있어요. 공 하나 없앨 수 있죠. 공 하나씩만 없애보죠. 공 하나 없애보고 공 하나 없애보고 공 하나 없애봅시다. 네, 이렇게만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자, 첫 번째 마찰 계수를 2로 대입했을 때 한번 해보죠. 2로 대입했을 때. 자, 그럼 각각 유인력 A의 유인력을 계산할 때 마찰 계수 1을 대입할 때 자, 거리 제곱분의 크기죠. 그러면 1의 제곱분의 75. 그럼 값은 얼마? 75. 두 번째 B의 유인력은 거리가 얼마? 2의 제곱분의 250. 자, 계산하면 250 나누기 4죠. 4. 그럼 얼마? 62.5 이렇게 되고 C의 유인력은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50이면 얼마? 50 이렇게 나오겠네요. 50. 자, 그럼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이죠. 유인력 비율은 전체분의 A 거죠. 자, 3개를 더해야 되겠네. 75 더하기 62.5 더하기 50. 그럼 125니까 187.5. A 거 얼마? 75. 자, 그럼 계산기 눌러야죠. 75 나누기 187.5. 이렇게 하면 얼마? 0.4. 4? 0.4가 나왔어요. 0.4. 40%죠. 자, 그럼 이제 몇 명 데려올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모두 구매자다. 여기에 10,000명 있더라 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10,000명을 곱하면 되겠네. 10,000명을 곱하면 몇 명? 4,000명 이렇게 온다는 거죠. 소비액은 나중에 계산해도 괜찮아요. 일단 4,000명. 몇 명 차이가 있는지만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자, 두 번째 해보죠.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자, 두 번째, 얘는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마찰 계수를 2를 대입했을 때니까, 자, A의 유인력은, 자, 거리분의 이제 1승이죠, 1승. 자, 1분의 75니까 75 이렇게 될 거고. 자, B의 유인력은 2분의 250이니까 125? 맞아요? 아, 네. C의 유인력은 50, 1분의 5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분의 A 거죠. 전체 125, 250이네. 250분의 75. 이 계산하면 얼마? 0.3. 0.3 이렇게 나왔대요. 0.3. 그럼 0.3, 30% 데려온다는 거죠. 그럼 10,000명 중에 0.3이니까 몇천 명이에요? 여기에다가 10,000명, 10,000명을 곱하면 3,000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했을 때와 올바르게 했을 때 사람 차이가 몇 명? 1,000명. 1,000명에 해당되는 소비액이 차이 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1인당 소비액이 얼마? 30만 원. 그러면 1,000명이니까 1,000 곱하기 30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숫자가 중요하니까 몇 억이냐 몇 천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예요? 3 나와야 돼. 3. 그래서 얼마냐 답이 3. 이렇게 3억 원이에요. 1,000명 곱하기 30만 원 하면 이렇게 3억 원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역대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어렵게 나온 건 별로 어렵진 않아. 2번 하는 거잖아. 여기는 제곱 들어간 거고 여기는 제곱 없는 거 차이인 거예요. 1승 차이인 거야. 2번 했던 것 뿐이에요. 나머지 돈이 얼마냐 이건 사람 수를 먼저 계산해 놓으면 돈은 나중에 금방 곱하기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소비액이 얼마냐 이런 건 어렵게 보이려고 문제 냈던 거고 결국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이나 허프 확률 모형은 몇 명 데려갈 거냐를 계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몇 명 계산해 놓고 야, 돈 얼마 쓸 건데 이건 제시된 거 돈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머릿속에 놓고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명 각각 데려갈 거냐를 2번 제곱 쓸 때와 1승 썼을 때의 차이를 몇 명 차이가 있느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보면 이게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문제래요. 이 정도였어? 라고 하면 이거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아, 있어야지. 이제 연습해야지. 지금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그냥 느낌이야. 사실은 느낌이지 진짜 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건 이건 내가 연습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본 시험에서 나왔을 때 풀 수 있냐 없냐는 건 1년 동안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차이예요. 시험장에서는 본 시험 때 긴장될까요? 긴장될까 안 될까? 엄청 긴장돼요. 초조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평온한 상태에서 문제 풀지 않아요. 정말 긴장되고 아는 것도 실수하고 모르는 건 당연히 틀려. 네, 아는 것도 틀리고 모르는 것도 틀려요. 그럼 우리가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연습밖에 없어요. 정말로 반복 연습하면 어떠한 긴장 상태 오더라도 연습한 거에 대한 관성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멘탈이 약해가지고 나는 막 청심환 안 먹으면 시험 못 봐 이런 분들은 그 전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무조건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확 들고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밖에 없어요. 청심환 먹는다고 그렇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멘탈을 강화시키려면 연습할 수밖에 없다. 꼭 생각하시고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건데, 자, 일단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말 문제로 하나 잠깐 해석하면,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A 도시, B 도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유인력이 A가 잡아당기는 것과 B가 잡아당기는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는 어느 쯤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볼 때 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약간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 그래요. 소멸력 법칙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레일리가 얘기한 건데, 이걸 약간 수정해서 컨버스라는 사람이 분기점 이론으로 이렇게 다시 발표한 거예요. 자, 이때 자, 소멸력 법칙에서 유인력은 뭐분의 뭐?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말은 자, 유인력은 크기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였고, 거리와 무슨 관계? 반비례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유인력은 작아지겠지. 반비례니까. 크기가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크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 가까우면 잘 잡아당기고 클수록 잘 잡아당기겠지. 이거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가운데라고 보죠. 정가운데. 거리는 똑같다고 해보죠. 똑같다고.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거리 제곱분의 크니까 얘가 똑같으니까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겠네. 맞아요. 근데 크기가 A가 커, B가 커? A가. 그럼 여기 정가운데서는 누구의 인력이 더 클 거냐면 A의 인력이 B의 인력보다 클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경계는 아니겠네. 경계는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경계라 그래요. 맞아요. 그럼 유인력이 똑같아지려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잡아당기는 힘은 작아져야 될 거고 B가 잡아당기는 힘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져야 될 거고 A하고는 멀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 가야 돼요? B쪽 가까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는 좀 작아지고 B는 좀 커져서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여기일 거다. 여기 지점을 뭐라고 한다? 경계,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분기점. 그래서 암기 코드가 있었죠. 경계는 어떤 도시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경작이라고 했었어요.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있더라. 경작. 이게 이제 말 문제에서 하나 풀어내릴 건데, 그럼 이제 얼마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있겠냐를 찾아내는 건데, 봅시다. 자, 방법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전체 8km고 A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라고 나왔네요. 자, A가 면적이 1000 이렇게 나왔고, 자, B가 9000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거리는 8km라고 이렇게 나왔고, 자,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크기를 약분한다. 약분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9. 이렇게 첫 번째가 약분이에요. 첫 번째 약분이고, 자, 두 번째는 뭔가를 제곱해서 그 크기가 될 거냐, 얘를 찾는 거예요. 뭘 제곱해야 그 크기가 나오겠냐. 자, 여기에 뭘 제곱하면 1이 될 거고 뭔가를 제곱하면 9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얼마? 1. 여기는 얼마? 3. 이때 1, 3이 뭐가 되냐면 x가 거리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대 3 떨어져 있는 곳이 이게 경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는 얼마예요? 1, 3 더하면 얼마? 4. 1, 3 우리가 구한 거고 2개 더하면 전체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상권의 경우에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 4 중에 1만큼 떨어진 부분이 얼마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4분의 1 지점이 어디냐를 찾아내는 거죠. 4분의 1 지점을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4분의 1 지점 전체가 얼마일 때? 8km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2km, A로부터 2km 떨어져 있더라 라고 계산하는 거죠.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뭐 한다? 약분해서 뭔가를 제곱해서 그 값이 되겠느냐를 찾는 거예요. 이 값이 뭐다? 거리 B 1대 3. 그럼 2개 더하면 4니까 우리가 찾는 건 4분의 1 지점을 찾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봅시다 또. 32에 나왔던 거 보죠. 자, A가 64 이렇게 나왔고 B가 16. 대충 알겠죠? A 크고 B가 작대. 전체 거리가 30km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약분. 자, 얘 몇 대 몇이에요? 얼마 곱하면 돼? 4 곱하면 되니까 1이고 4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4하고 얘가 1이에요. 우리가 찾을 건 뭔가를 제곱해서 이게 될 거냐를 찾는 거죠. 얼마? 2, 1.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있을 때 A, B라고 했을 때 이 거리비가 얼마냐면 2대 1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체 합치면 얼마? 3. 그럼 우리가 찾을 건 여기 보니까 A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지점이냐면 3분의 2 지점을 찾는 거예요.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이 어디냐라고. 전체 거리 얼마? 30km. 그럼 얼마다? 20km가 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건 10초 거리예요. 10초 거리. 연습만 하면. 자, 그래서 답은 20km 이렇게 찾는 거고. 11번 봅시다. 오래 나왔어요. 35에. 맞았어야 될까요? 무조건 땡큐하고 보자마자 그냥 10초에 풀어냈어야 돼요, 사실. 자, 보죠. A 인구가 84, B가 21 나왔어요. 약분돼요? 무조건 약분되는 걸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4. 얘기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뭔가를 제곱해서 얘가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얼마? 2, 1.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거리비가 2대 1 지점을 찾았다는 거죠. 전체는 얼마? 3.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은 여기 A로부터 얼마냐라고 했죠. 일단 근데 여기에 별표. 혹시나 제가 이제 출제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A가 아니라 B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값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해놓고 그 앞에도 여기서도 A로부터라고 나왔죠. 이거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답 다 찾아놓고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 찾아야 되면 3분의 2점을 찾아야 되겠죠. 3분의 2점이 얼마냐? 전체가 얼마? 45km. 그럼 얼마다? 30. 계산이 안 되네. 30km. 네. 30km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야, 여기에 B로부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몇 분의 몇을 찾아야 돼? 3분의 1 지점을 찾아야 돼요. 15km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라는 거. 자,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이런 문제예요. 뭐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잠깐 보면 여기가 4만이라고 해보죠. 4만. 그냥 합시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이렇게 그냥 넣읍시다. 네,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죠. 얘 전체 거리가 간단히 그냥 이렇게 넣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났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일단 보죠.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약분 안 되잖아. 혹시나 이걸 만약에 출제가 좀 더 어렵게 된다면 얘를 8만이라고 놓고 얘가 18만이라고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얘가 4가 될 거고 얘가 9죠. 이게 최대 약분인 거죠. 자, 그럼 얘는 4라고 놓을 거고 얘는 9라고 놓을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다라면 가장 어려운 거. 그러면 우리 뭐 간단히 제곱해서 4, 제곱해서 9 되는 거 찾는 거죠. 얼마? 2, 여기는 3. 그럼 거리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럼 전체는 얼마? 5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로부터 얼마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몇 분의 몇 지점이에요? 5분의 2 지점이고 전체 거리가 얼마? 6km. 그럼 소수점 얼마가 나오겠지. 이게 가장 어려운 거. 네. 근데 뭐 원리만 알면 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연습해야 돼요. 자, 분기점 이론을 계산할 때 일단 뭐 레일리의 허프부터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 확률 모형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 뭘 구한다? 유인력을 각각 구한다.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비율 어떻게 구한다?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이제 연습해야 되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을 계산할 때는 크기를 첫 번째 뭐하고? 약분
약분. 두 번째는 제곱해서 그 값이 되는 걸 찾아야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거리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체분의 그 거리비 분수에 해당되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전체 거리 곱해서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래요. 조는 사람이 없어. 다행스럽게. 우리 이거하고 두 개 뭐 간단히 할 건데 일단 쉬었다가 봅시다. 잠깐. 네.